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자, 리더가 부서던 어떤 한 조직을 이끌 적에 과연 그 조직의 또는 그 조직원들의 업무를 강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조직원 또는 집단 구성원들을 잘 보살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둘 다 하면 제일 좋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참 그냥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교양 강의를 편하게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그 고3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생들한테 공부 너희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걸 강조해야 될 것이냐, 그 과정에 애들들 스트레스 받고 뭐 또 여러 가지 가정 사정도 있고 그런 것도 잘 배려해 줘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좀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어느 고3 선생님이 학훈이라 그러죠. 자기가 맡고 있는 학급에 학훈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교실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공장 가서 미팅 할래? 대학 가서 미팅 할래? 참 어떤 분인지 유머 감각도 있지만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그런 그 학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업무죠. 업무를 강조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와 함께 또 잠깐 살펴볼 것은, 리더를 자꾸 강조하면은 이건 무슨 영웅사관 또는 엘리트 사관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드린 말씀을, 그러니까 그 주 내용은 리더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은 육성될 수가 있느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좀 보완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연구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CEO들하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반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설문조사는 뭔가 하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면 당신은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반 사람들 또는 직원들의 90%는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너무 당연하죠.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죠. 그런데 CEO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CEO의 80%는 속도를 내서 그 길을 빨리 벗어난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거죠. 일반 사람들의 90%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고, CEO의 80%는 속도를 내서 그 길을 빨리 벗어난다 이겁니다.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겠죠.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조직의 운영이라고 할 적에는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즉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그거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결국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런 대답이 나온다, 차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특성을 타고 태어난다 라는 거를 좀 합리화시키는 그 연구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성론을 보면은 학습을 통한 인위적인 그 효과가 약 20%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서 된 건데요. 주로 이제 대상자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군대 장교들의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더니 그 효과가, 리더십 효과가 약 20%가 향상되더라 라는, 이건 실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성론도 맞는 것 같고 육성론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리더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영웅을 생각하게 되죠. 뭐 시저 또는 무슨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영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기업의 CEO도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민중사관이냐 영웅사관이냐 이걸로 이제 대립이 되고, 영웅사관은 또 뭐 엘리트 사관이라고도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사관 논쟁을 벌이진 않겠습니다. 결국은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80년대에 그렇게 비난을 받던 박정희 대통령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그 조사도 안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이 된 후에 학계에서 나타난 현상은 뭔가 하면 박정희를 그렇게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은 경제 발전은 박정희가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은 왜 박정희가 전부 다 경제 발전을 이룩했느냐. 거기 뭐 이병철 회장도 있었고 정주영 회장도 있었고 그 밑에 직원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합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수정주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박정희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민중사관하고 이제 접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논쟁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냐면은 노는 노수들, 선원들이 졌지만 키는 선장이 잡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는 노수들이 졌지만 키는 선장이 잡고 있다. 노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몰면은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노수들이 헛수고를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운동 경기 중에 하나 로잉, 배죠. 배, 우리말로는 조정이라 그러죠. 조정이라는 경기 예를 들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이스, 경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노수입니다. 노수. 국제 경기에 이제 이걸 8명의 노수가 있다라고 에이트라 그러는데, 이 에이트는 2000m를 끄는 겁니다. 노수가 있죠. 그래서 쫙 가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아마 직접 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요 그림보다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노수, 이걸 이제 쿠루라고 그럽니다. 쿠루들은 등을 지고 노를 젓습니다. 이건 노를 오라고 그럽니다. OAR. 오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가는 방향을 몰라요. 그렇지만 전력을 다해서 짓습니다. 2000km를 지으려면은 한 200번을 지어야 됩니다. 2000km를 가려면 200번을 지어야 되는데 전력을 당해서 짓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는 방향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요게 이제 콕스웨인인데 조타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크루들 8명이 200번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어도 이 조타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몰아버리면은 결승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요 위에 있는 배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배가 얼마나 앞서고 있느냐를 이 크루들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요. 근데 요 조타수는 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타수가 야, 조금만 힘 더 줘. 그러면 금방 따라잡어.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빨리 가는 거는 이 크루들의 노젓는 실력이지만은 결승전에 제대로 도착하느냐 빨리 도착하느냐는 이 크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조타수가 잡고 있다 이 말이죠.
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적인 예가 뭐 이순신 장군이죠. 예, 1597년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왜군을 맞서가지고 12척, 그 다음에 뭐 민간인이 한 척 더 만들어서 줘서 뭐 13척의 배로 아주 왜군을 괴멸시켰다.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서 뭐 1000만 이상을 동원하고 그랬죠. 예. 거기에 대조되는 그 해군 제독이 원균 아닙니까? 사실 원균도 한산도 대첩 때는 이순신 장군 하고 같이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여러 번 승리를 거뒀는데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2달 전에 그 유명한 명량해전 2달 전에 거제도 부근 그 칠천량 해전에서 160척의 그 함대를 이끌고 왜군과 해전을 벌였다가 교란작전,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패배를 했죠. 참패를 했죠. 그때 도망친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입니다. 그게 이순신 쪽으로 가서 이순신이 원균이 죽고 난 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장계를 올린 내용 중에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이 칠천량 해전을 빠져나온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수군이 괴멸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리더의 역할이 뭐 그때 무슨 불운이 칠천량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굉장히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원균에 대한 이제 비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원균 후손들이 막 분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균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과 같이 한산도 대첩을 비롯한 뭐 서너 차례의 대첩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는 이제 전사를 했지만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후에 이제 공신을 정할 적에 선무공신 1등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순신하고 권율 장군과 함께 선무공신 1등에 어떤 책록되었다. 겁니다. 어쨌든 그 전투 결과는 이렇게 상반된 게 160여 척을 가지고 참패하는 장군도 있고 12척 또는 13척을 가지고 적군을 괴멸시키는 장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다음에 히딩크 감독은 뭡니까? 월드컵 4강으로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우리 그때 그냥 본선에만 올라가도 개최국이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4강을 만들어 놓죠. 그 이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리더 한 명이 분위기, 결과 이런 걸 확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어떤 그 격언이라 그럴까 이것이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떼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떼가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진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격언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썸네일에서 업무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성원들 또는 조직원들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거 그걸 이제 리더십 행동론 또는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행동이론의 특성 하면은 그 가정은 효과적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틀려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점은 뭔가 하면은 관찰 가능한 리더십 행동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유효성 또는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났냐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행동, 그걸 보는 거지 그런 어떤 조직을 둘러싼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의 행위라는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러니까 리더가 구성원에게 보여주는 리더십 스타일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1947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했는데, 이 연구팀은 리더의 행동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직무 중심이냐 종업원 중심이냐 라고 나눠서 그 효과성을 검토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자, 단일 차원의 양극단으로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가 직무 중심이고 여기가 업무 중심이라면은, 종업원 중심이라고 치면은, 업무를 중심하면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고,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커지면은 직무에 대한 강조가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행동이론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몇 년 후에 OSU,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팀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무 중심을 구조 주도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 이게 이제 종업원 중심이죠. 배려로 구분했는데, 이거는 독립된 차원이기 때문에 두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또는 구조도 강조하면서 배려, 종업원에 대한 배려도 또 높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미시간 대학 연구팀 건 이즈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조주도냐 배려냐라고 했을 적에 다르게 표현하면 업무, 과업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 스타일이 나오죠. 뭐냐면 이제 배려를 먼저 보면은 종업원에 대한 배려를 높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낮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구조주도, 그러니까 업무, 직무를 강조를 낮게 하는 사람이 있고 높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스타일 또는 리더십 스타일이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적에 직무도 강조해야 되고 업무도,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배려도 높이 하는 게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종업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직무도 강조하지 않는, 즉 낮은 구조 주도와 낮은 배려를 한 사람은 업무 그 리더십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스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서장으로 있다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장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을 구조 주도냐 배려냐 높고 낮음 해서 4가지로 나눈 후에 그 효과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효과성을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리더십 스타일의 각각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하급자 또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급자들이 성과를 내느냐 이걸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의 성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부서의 그 성과 중에서 리더의 성과에 대해서 하급자, 동료, 상급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효과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높은 구조 주도와, 그러니까 업무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에 대한 배려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러한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은 종업원들에 대한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도 강조하고 이게 리더십 효과가 가장 높다면은 그러한 배려 행위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강조하는 추진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면 리더십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즉 리더십을 개발하거나 육성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구조 주도와 배려의 유효성 또는 효과성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예. 결국은 또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리더의 행위가 뭐냐?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조 주도냐 또는 종업원 그 배려 주도냐라고 둘로 나눴듯이 행위가 많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상황도 무지하게 많죠. 이런 어려움이 그 연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말한다라는 게 또는 효과성을 측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 행위 이론을 보면은 이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종업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업무도 굉장히 잘 강조하고 하는 높은 구조주도 높은 배려의 리더십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후속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더라 이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행위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은 구조 주도도 하면서 구성원들을 배려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잘못하면 진이 빠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상황까지 고려해야 된다. 진짜 힘든 거죠. 예, 그 상황 파악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리더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 주도냐 배려냐라고 했을 적에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의 그 가장이나 그냥 개인도 마찬가지, 개체로서의 개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유행했던 말이 워크, 일과 라이프, 인생을 뭐 적절히 밸런스를 맞춘다 해가지고 워라벨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거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요로운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되죠. 즉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좀 강화하려고 그러면 업무가 빵꾸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추진한다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리더는 힘든 겁니다. 오늘은 리더의 행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